자, 8월 7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거의 다 찍었는데 갑자기 꺼져서 지금 문서 복구시키고 지금 다시 영상을 두 번째로 찍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지금 44K 44,000달러 진입을 하려고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될지 차트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비트코인은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37K 부분 그리고 42K 부분 포인트로 잡았는데, 만약에 저점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37K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7.9까지 떨어지고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포인트가 어디냐? 42K를 뚫었을 때가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7K는 일단은 사라졌고요. 지금 우리는 42K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42K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 두 박스권씩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움직일 때 이렇게 두 박스권씩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던 오랫동안 있던 이 박스권을 일단 뚫고 조금 올라가 준 걸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전고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인데, 전고점도 지금 뚫어줬습니다. 일단 그림은 굉장히 너무 긍정적인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0.382 부분 뚫고 지금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할 건가? 51K까지 진입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까지의 움직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51K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날별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44K가 44.9K, 이 부분이 200일 평균선에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조정을 주고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이 조정이 너무 밑으로까지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 잡는 거는, 저는 여기 42K 부분, 이 정도 부분이면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저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여기 부분까지 간다, 46K까지 이렇게 진입을 했더라도 한 번은 조정, 이런 식으로 조정에, 약조정에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뭐 지금이라도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 저항을 막고, 혹은 여기에 있는 200일선 저항을 막고 떨어질 확률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42K 부분이 이제 저항선에서, 원래는 여기 있을 때까지는 저항선이었죠. 이제 지지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K 부분 한번 노려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42K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떨어진다. 만약에 42K에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40K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뚫리면 다시 한번 37K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K 매수했는데 40K, 비트코인 기준 40K까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손절을 빠르게 쳐줘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자, 일단 나머지 차트 분석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뉴스부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뭐 삼성 앞선 샤오미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왜냐면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샤오미 포르투갈 지사의 독단적인 결제 지원 방식이다. 내용 보면은, 현지 제3자 샤오미 제품 전문 판매 파트너사 미스토어 포르투갈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샤오미 법인과는, 포르투갈 법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 그냥 대충 써가는 이런 기사들에 속으면 안 되고, 이 기사의 진위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있었죠. 아마존, 이번에 아마존 결제도 성급하게 이제 결제를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 생각을 하고 했지만, 거기 공식적인 입장의 발표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정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을 때 그 기사에 따라가는 거는 괜찮지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위 여부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들에 따라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오히려 수익을 못 낼 수가 있고 오히려 고점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사들만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진위 여부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비트코인이 이번에 상승한 이유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하락을 할 때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을 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영향을 미친 거는 저는 이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영향은 아니에요. 큰 영향은 아니고 JP 모건 신규 가상화폐 펀드 판매 결정. 자,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저번에도 했습니다. 제 리딩 영상 보시면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 말이 굉장히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용 보면은 17년부터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안 좋은 거다 혹평을 했는데 제 저번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 펀드관에서 펀드 판매 결정하는 거 지난 전에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도 펀드 판매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변경을 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맨날 말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업들, 기관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 말만 듣고 퍼드 생기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퍼드 생기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괜히 이런 것들만 보고 이런 기사만 보고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또 이거 뭐 하락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왜 비트코인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의 행보가 비트코인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월가의 시선이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 조금은 영향을 줬지 않은가. 자,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거죠. 인프라법.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번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에 지금 1.2조 달러, 굉장히 큰 비용이죠. 약 1000억, 1000조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법을 발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내용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바이든 돈 푼다 이거 1150조 원. 여기 기사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인프라법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 있다라는 게 뭐냐? 과세만을 위한 법안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인프라 법안을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걷어야겠죠. 어떤 걸로? 세금. 세금을 낼 건데 이 과세만을 위한 법안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업계에 브로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로커의 그 범위가 자, 브로커가 있으면 여기 안에 채굴자도 들어가고 개발자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채굴자,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까지 브로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브로커의 개념은 그게 아니죠. 중개인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뭐 거래소나 뭐 이런 곳에 화폐 관해서 이제 세금을 많이 매기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채굴자, 뭐 개발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세금을 매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힘들 수가 있고 중개인에 대한 정확한 명의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세금 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채굴자, 개발자들이 뭐 어떤 것 때문에 브로커라는 개념 안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지만 옐런미 재무장관은 반대를 하고 있죠. 반대를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언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냐? 내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7일,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수정안에 대한 이 범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포인트에서 수정이 된다, 개정이 된다. 제가 저번에 말했죠. 악재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어떻게? 악재가 벌써 반영이 됐는데 이 반영이 됐는 상태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악재가 반영이 됐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악재가 조금씩 변경이 돼요. 방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정안, 개정안이 허용이 되고 해서 범위가 좋아지고 하면 오히려 이게 악재가 호재로 변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지금 악재가 이거는 적용이 돼 있는 우리 가격입니다. 이거 인프라 얘기는 저번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수정안이 투표 결과가 만약에 진행이 돼서 가결이 된다. 개정안 법안이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 언제냐? 미국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일요일 내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중요한 것보다는 오늘 이번에 비트코인이 가장 큰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이더리움 코인 시장에 활력을 넣다.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있었죠? 성공적이었습니다. 대성공.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코인 시장에 활력을 넣고 있다. 이게 제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맨날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영상에도 나와 있을 거고, 이더리움은 보면은 우리 회원분들 방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끌고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유 포트폴리오에 꼭 넣으시라고. 저는 이더리움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은 추가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보면은 저도 솔직하게 그냥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메이저 넣고 3개월 뒤에 보라고 하고 싶을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번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더리움은 지금 분당 700만원, 1시간에 지금 4억 2천만원, 4억 2천만원, 그리고 하루로 치면은 100억 원에 달하는 이더리움이 지금 소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소각이 된다. 그러면 물량이 줄어든다. 쉽게 말해서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 자, 보시면은 메이저 코인들은 대부분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 보면은 이더리움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메이저 코인들이라고 하는 코인들 지금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표를 보게 되면은 커플링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도미넌스도 굉장히 시장 지배력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원래 비트코인이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움직였는데, 이번에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을 지금 끌고 가는 주 영역이 이더리움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을 지금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3,050, 지금 3,000달러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도달을 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저항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오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온다 해도 뭐 큰 폭으로 뭐 미친 하락이 오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는 수익을 내는 차익 이제 내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잠깐 주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크를 부담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솔직히 지금 가격이든 뭐든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한 2,900달러라도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더리움은 연말에 500만원, 원화 기준 500만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가파른 런던 하드포크 때문에 너무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저항이었다가 이 선이 나중에는 지지하는 선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여기 있는 부분 계속 저항이었던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42K를 뚫었다라는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보유 포트폴리오에 메이저 코인들의 비중이 더 높아야 돼요. 알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비중이 높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영상으로 나간 건 아니지만 우리 채팅방에 나왔던 얘기인가 내 얘기일 겁니다. 채팅방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은 자, 이게 8월 6일이죠. 8월 6일 날 2시에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야기를 드린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김치 코인들 업비트가 거래량이 90% 이상인 코인들 위주로 단타를 노려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보라가 움직이는 거, 그때 이제 8월 6일날 보라가 상승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보라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NFT에서 김치 쪽 반등을 줄 것 같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업비트 한번 볼까요? 상승률 제일 높은 거 디카르고 한번 볼게요.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 디카르고도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가 비율이 98%입니다. 제가 말했던 김치코인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뭐 퀀텀은 워낙 이제 많이 있으니까 메디블럭 한번 볼까요? 메디블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업비트 비율이 98%, 아까 말했던 카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이 부분, 김치 코인들 업비트가 거래량이 90% 이상의 코인들 위주로 단타를 노리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그룹핑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NFT는 NFT끼리, 김치코인들은 김치코인들끼리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어요. 어제 보라코인이 올랐다라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럼 김치코인들이 한번 힘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휴먼 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업비트가 거래량이 99.9%입니다. 보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업비트가 98%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는 제가 뭐 어떤 거를 언제 사라 이렇게 다 제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인트는 잡아드릴 수 있어요. 이제 김치코인들이 움직일 때가 된 것 같다. 아니면 뭐 NFT로 다시 이제 움직인다. 아니면 메이저 코인이 다시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릴 수 있는 거지,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솔직히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이렇게 또 움직이면은 여기 이거 따라가다가 물리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건데,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냥 투자를 좀 쉬었다 가는 편이라서 뭐 굳이 저를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갔을 때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시아 코인 이런 것들, 아니다, 시아 코인도 안 좋네요.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추천 코인들 오늘은 안 나갈 거고 내일쯤 영상에도 하나 올려보도록 할게요. 분석을 좀 더 해서 하나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비트코인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못 견딘 분들 정말 아쉽죠. 단 지금 보시면 한 2주 만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2주 만에 비트코인이 49%, 50%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제가 끝까지 진짜 연말까지만 좀 가보자라고 했는데 못 버티신 분들은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이번 연말까지 확실하게 수익을 다시 내볼 수 있도록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